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휩쓸던 그날,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인들이 보여준 특별한 행동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코너스라고 합니다. 저는 LA 재난대응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LA에서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도시 곳곳은 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매일 긴급 구조 요청이 쏟아지고 대피소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25년 1월 초에 시작된 산불이 LA를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재난보다도 심각합니다. 벌써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고 1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런 숫자만으로는 이 산불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힌 게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연락이 끊긴 분들이나 소중한 물건을 챙기지 못하고 대피한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정말 엄청납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불길이 고급 주택가로 번지면서 베버리 힐스 같은 곳에서는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그 유명한 할리우드 표지판 근처까지 불길이 닿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미 이 지역에서만 수천 채의 집이 불타 없어졌는데 그 중에는 평범한 가정집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고급 저택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집이 불길에 휩싸였고 세계적인 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최근 영화 탑건 매버릭으로 주목받은 마일즈 텔러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페리스 힐튼의 집도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123억 원이 넘는 고급 저택이었는데 화마 앞에서는 그저 또 하나의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평소 뉴스에서나 보던 유명 인사들의 집이 불에 타는 모습은 이번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미국 CNN에서는 JP 모건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미 500억 달러, 약 7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이 숫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기록된 480억 달러의 피해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경제적 손실을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고 피해 규모는 산불이 계속되는 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더군요. 숫자로만 보면 그저 어마어마한 금액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숫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는 집을 잃은 가족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된 사람들, 그리고 한순간에 삶의 기반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피소에 가보면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가족 사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대피한 사람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상실감을 감당하지 못해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저희에게 다가와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떨고 계셨어요. 또 다른 분은 대피소에서 아이를 꼭 품에 안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손과 멍한 눈빛을 보면서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지켜보면 이 숫자들이 단순히 통계나
뉴스 속 헤드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 인간의 이런 절망과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산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돌풍이 불씨를 멀리까지 날려보내면서 상황은 더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소방관들이 밤낮 없이 물을 뿌리고 방화선을 만들어도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불길은 순식간에 새로운 곳으로 번져나갑니다. 마치 불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이 돌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실어 나르면서 산불이 더 강력해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소방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바람이 이렇게 계속 강하게 부는 동안에는 불길을 완전히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 소방관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막아낸 줄 알았던 불길이 돌풍 때문에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마다 정말 무력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었어요. 소방관들이 이런 절망감을 안고도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불길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본부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불씨가 갑작스레 주택가로 날아들거나 돌풍이 만들어낸 새로운 화재로 인해 주민 대피 계획이 전면 수정되기도 합니다. 불길은 마치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연기가 온 도시를 뒤덮어서 공기마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희 본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고 햇빛조차 희미하게 가려져 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부에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전화를 받으면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울먹이며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또 어떤 분은 저희 동네에 불이 점점 번지고 있어요. 소방관들을 보내주실 수 없나요? 라며 간절히 부탁하세요. 그 목소리 하나하나에 절박함과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요청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에요.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싸우고 있지만 모든 곳에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가장 힘든 건 어떤 요청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동안에도 불길은 더 빠르게 번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 몇 분, 몇 초의 차이로 집을 잃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매일같이 짊어지고 일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을 매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구조 요청과 피해 상황을 보고받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어떤 날은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들이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끊기 전 정말 고맙습니다. 제발 안전하세요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대피소에서 물 한 병을 건네며 저희를 응원해 주십니다. 이런 작은 말과 행동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끝없이 부족한 자원, 점점 늘어나는 피해 규모, 그리고 지쳐가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으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봉사자들과 구조대원들조차 피로와 절망에 잠식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참 동안 대피소에서 소식을 전하던 동료가
제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 커다란 재난 속에서 의미가 있을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속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몇 가지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 덕분에 저는 아직 우리가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제게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들 대부분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부로 물품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어요. 처음엔 어디서 온 트럭인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근처 한인마트에서 보내온 거였습니다. 트럭을 열어보니 물, 담요, 통조림 음식, 라면 같은 물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전부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놀라웠던 건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트럭을 몰고 온 직원들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또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산불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나선 거잖아요. 그날 밤 대피소에서 그 물품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보게 됐습니다. 따뜻한 라면을 받아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맛있다 를 외치는 모습, 새 담요를 덮고 조용히 잠든 어르신들. 그 평범해 보이는 장면들이 왜 그리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어르신은 저에게 담요를 가리키며 이거 덕분에 오늘 밤엔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평소라면 당연하게 여겼을 물과 담요, 그리고 음식이 이곳에서는 한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웃음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산불이라는 재난 속에서 이런 작은 도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한인마트 직원들의 행동은 단순히 물품을 지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대피소에서 라면을 먹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한 무리의 한국 유학생들이 본부에 찾아왔습니다. 모두 수수한 옷차림에 약간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도 무언가를 돕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그들의 방문은 대피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에서 배식을 돕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르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모습이었어요. 산불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지거나 집을 잃은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유학생들이 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유학생, 소라는 대피소 한 구석에서 어린 소년과 함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우리 집은 이제 없어졌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소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너와 내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다시 멋진 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 대화는 멀리서 보던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소라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소라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라며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거나 언니, 같이 가요. 라고 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다녔죠. 소라는 아이들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게 반응했어요. 아이들이 소라를 따라다니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대피소 전체 분위기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무겁고 가라앉아 있던 공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고 한 어르신은 아이들이 저렇게 웃는 걸 보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유학생, 민수는 어르신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피소를 돌며 짐을 옮기거나 자리를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어요. 민수는 특히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다리를 다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걸 본 민수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구해오더니 어르신을 부축해 안전하게 앉히고는 편안하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자 민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라고 답했어요. 그 뒤에도 민수는 어르신 옆에서 짐을 정리해드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젊은 사람이 참 착하네.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거듭 말씀하셨고 민수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이곳에서는 다 같이 돕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민수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거나 거창한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편한 점이 보이면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대피소에 계신 어르신들 중 한 분은 그 친구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꼭 가족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맙다고 그가 하는 일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자 민수는 잠시 멋쩍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여기가 제 고향은 아니지만 지금은 제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서 민수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곳을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거죠. 민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엄청난 자원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따뜻한 태도와 진심은 어르신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던 그의 모습은 대피소를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연대의식과 봉사정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해냈고 그 과정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행동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특히 제가 감동받았던 건 그들의 연대의식이 마치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점이었어요. 한인마트에서 물품을 보내온 직원들, 대피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배식을 돕고 아이들을 돌봐준 유학생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도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라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죠.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그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은 단지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며 감동하고 함께 이 재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있거든요. 며칠 전 제가 짧게 틀어둔 뉴스를 통해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그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재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도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한국인들의 행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들의 헌신은 단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피소에서 만났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묵묵히 일하던 모습,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또한 이번 사례를 두고 한국인 특유의 조직적이고 빠른 단체 행동력과 공동체 정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구호 활동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새로운 재난 대응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평가는 한국이 과거 겪었던 비슷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죠.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그 참혹한 현장에 주목했습니다. 그 당시 바다와 해안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고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죠. 상황은 암울했고 해결책은 막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꾼 건 바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연대와 행동력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태안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몇 달 동안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며 바다를 되살려냈습니다. 보호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해안가를 청소하던 그들의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번 산불 현장에서 한국인들을 보며 다시 떠올랐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움직이고 하나의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연대의 힘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LA 산불 현장에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행동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단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구호 활동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희망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산불은 제가 이곳에서 일한 이래로 가장 심각한 재난 중 하나이고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긴급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언제쯤 이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사람들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과 생계를 모두 잃고 삶의 기반을 다시 쌓아야 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엔 슬픔과 피로가 가득하고 그들의 목소리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한국인들의 연대의식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보며 희망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대피소에 물품을 보내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들의 모습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연대는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어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해준 일들은 크고 대단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피소에 담요를 나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웃음을 잃은 아이들과 놀아주던 그 작은 순간들이 정말로 큰 힘이 되었어요.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 덕분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한국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달려가 그들의 곁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진심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제게도 큰 울림과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난 속에서 제가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루빨리 이 재난이 끝나고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다시 한번 한국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연대는 이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희망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실천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LA 산불이 진화되고 모든 피해 지역에 평온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